안녕하십니까. AMPN 글로벌의 네이버 블로그 속성 가이드를 해드리는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강의의 네 번째로 키워드 찾기와 제목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준비해 왔고요. 그 전과 동일하게 처음 블로그를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쉽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전체 10강 중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네 번째 강의로 키워드 찾기와 제목 정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 강의마다 추가적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 실제 강의 자체가 좀 풍성할 것 같아서 플러스 알파는 준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키워드 찾기와 제목 정하기. 첫 번째로 검색과 키워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네이버 키워드 찾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네이버 블로그 제목 정하기, 다음으로 블로그 포스팅할 때 제목 정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검색과 키워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키워드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키워드는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도 되고, 다음에도 일단 검색창에 유저들이 검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조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하고, 이 키라는 단어가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페로 도달할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검색 로직을 위한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해서 키워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단어는 보통 검색하실 때, 여러분들도 검색하실 때 단어를 조합해서 쓰시지만 보통 한 단어, 두 단어로 많이들 하시죠. 세 단어 이상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는 한두 단어의 조합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4개 이상은 잘 없는 경향이 있고요. 이러한 단어의 조합은 블로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텍스트 기반의 블로그에 있어서 검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이 키워드라는 것 자체를 알고 글을 쓰느냐 모르고 글을 쓰느냐는 일단 방문객의 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제목에 키워드가 없다면 본문 내용을 아무리 잘 작성하셔도 방문자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일단은 본문 내용에 똑같은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서 제목에 날짜만 있는 그런 일기장 같은 글을 쓰신다면 블로그에 아예 뜨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쓰려고 하는 주제의 글에서 몇 개의 단어들 조합이 꼭 제목에는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제목을 검색해서 들어온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고 글을 쓰시라. 그 내용이 이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검색 키워드에 대한 상식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루머들이 많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루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경험담이나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거 정리해서 가져왔고요. 제일 첫 번째로, 키워드 반복을 하면 검색 누락이 되나요? 아니면 키워드 누락이 되면 키워드 반복을 하면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상위 랭크로 올라갈 수 있나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검색 누락이 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맞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상위 랭크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키워드의 반복이라는 이 말 자체가 키워드가 반복되지만 제목 자체가 전체가 똑같지 않는다면, 본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글이라면 이 글은 유사문서로 인식되지 않아서 검색 누락이 되지 않겠죠. 근데 본문 내용이 70% 이상 동일하고 제목 자체가 아주
80% 이상 동일하게 뭐 70% 이상 동일하게 그렇게 작성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 또한 검색 누락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하실 때 본인이 쓰려고 하는 제목을 다 써 보시고 일단은 그 제목을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검색을 해 보시면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자기가 썼던 제목하고 완전 똑같은 제목이 있다면 조금 고치시고 올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반복하면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상위 랭크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1조부터 마지막인 100조, 106조까지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한 4번 정도 반복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에 항상 근로기준법 1조, 근로기준법 2조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근데 그게 동일한 내용으로 검색 누락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목에 근로기준법 뒤에 근로기준법 뒤에 적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문서로 인식되지 않고 제가 근로기준법에서 있어서는 얘가 전문가구나 이런 부분이 좀 인정돼서 그런지 웬만한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 포스트는 제가 상위 랭크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리즈물을 작성하실 때 요새 보면 국내 여행으로 이런 걸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내 여행 어느 여행지, 뭐 해외 여행 어느 여행지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근로기준법 1조를 쓰고 한 1시간 안에 2조를 또 쓰고 3조를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스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팸으로 인식돼서 걸러지는 거를 막기 위한 그 블로그 포스팅의 사이사이의 텀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될까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제가 뭐 테스트를 했던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유추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글을 블로그로 올리시고 결과값이 반영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게 1시간 추가돼서 1시간 동안 자리를 잡게 되고 3시간 정도 되면 블로그 글이 검색에 반영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3시간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1시간 정도 여유 텀을 둬서 제 생각에는 한 4시간 정도 만에 똑같은 키워드로 또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글을 작성했었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까지도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 리뉴얼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상위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키워드가 다른 글이라고 한다면 같은 카테고리에 계속해서 적으셔도 뭐 1시간 안에 또 다른 글을 적으셔도 상관없는데 키워드가 좀 반복된다고 하면 조금씩 텀을 두시고 작성하시라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 키워드가 좀 상당히 유사해서 많은 부분이 동일하게 작성하는 글을 써야 된다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시고 작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새 한 4월, 5월 정도에 뭐 신누락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색 반영 자체를 24시간, 72시간 뒤에 검색 반영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몇 번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금 적정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키워드 반복하실 때 일단은 본문 내용이 비슷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이 텀을 얼마나 둘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블로그에 금지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블로그 운영 정책상 네이버가 운영하는 정책상 법적인 문제로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은 검색 누락 또는 검색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네이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류법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말 그대로 주류나 담배에 대해서 블로그에 홍보성 글을 마구마구 올리시면 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품질로 떨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몇 가지 금지어라고 한다면 내용을 테스트가 안 된 명확하지 않은 약품, 의약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에 관련된 무슨 전문 변호사에 대한 그런 글들을 쓰시면 저품질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운전연수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중고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성 글을 쓰시는데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작성을 하시고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뒤에 글을 작성하시라. 너무 반복해서 그런 키워드를 쓰시면 저품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한 달? 일주일에 한 번 쓰시라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 번만 써도 떨어지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를 해서 테스트 자체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웬만큼 자기가 변호사가 아니고서 그런 업종에 있는 분 아니고서는 남의 홍보글 쓰실 때도 조심하셔서 글을 작성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란 게 있는데요. 키워드면 키워드지 무슨 메인 키워드가 있냐, 서브 키워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보통 메인 키워드라고 잡고, 추가적으로 텍스트를 몇 개를 더 붙여서 서브 키워드를 추가로 해서 글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첫 번째로 잡고자 하는 글 주제를 보통 메인 키워드로 잡고,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이것도 검색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서브 키워드로 잡아서 제목에 텍스트를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살을 붙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조합해서 제목을 만드시고 본문을 작성하시면 검색량이 조금 플러스 알파 된다.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롱테일 키워드와 숏테일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랑 조금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롱테일 키워드 같은 경우는 3단어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키워드를 잡는 그런 전략이고요. 롱테일 키워드를 통해서 오래도록 내 포스팅한 내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돼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롱테일 키워드 전략이라고 하고, 숏테일 키워드 전략은 일단은 검색량이 많고 두루뭉실한 그런 단어, 말 그대로 국내 여행, 강남역 맛집, 대표적인 숏테일 키워드죠. 빨리빨리 소모되고 새로운 컨텐츠가 생성이 돼서 내 검색량이 초반에 많을지라도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랭크가 내려가서 다른 글들로 대체되는 결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검색량이 안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숏테일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롱테일 키워드와 숏테일 키워드를 적절히 조합해서 기간별로 지금 당장에 검색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키워드들과 오래도록 지속되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글을 작성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롱테일 키워드 전략, 숏테일 키워드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메인 키워드에 서브 키워드 붙이면 숏테일이 롱테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메인 키워드에 서브 키워드 붙이면 단어가 뭐 두세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숏테일 키워드 전략, 롱테일 키워드 전략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글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글을 작성하시라. 말 그대로 제가 쓰고 있는 글들 중에 좀 핫한 키워드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실업급여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업급여라는 단어만 들어가서 제목으로 글 쓰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뭐 실업급여의 뭐 내용, 받는 조건, 뭐 실업급여의 금액,
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덧붙여서 한꺼번에 다 같이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이 풍성해지지만, 그렇게 해서는 검색에 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글을 쪼개서 세분화해서 글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롱테일 키워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보통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서 글 한 50개, 100개 정도 적고 나면 어떤 글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찾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보면 글감 찾기, 아니면 글 주제 찾기,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키워드 찾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고 내가 글로 썼을 때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글을 쓰시라,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검색창 자동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보시면 제가 아까 검색했던 게 뜨네요. 일단 국내 여행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내 여행 이라고 치면, 제가 국내 여행을 주제로 카테고리로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뭐 여행지, 본인이 가시는 곳은 다 적으시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행을 많이 다녀시고 나서는 다음에 어떤 곳에 여행 가면 좀 검색량이 많고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많이 찾을까 하면 일단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내용을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국내 여행지, 국내 여행 W, 이거는 아까 제가 검색했던 내용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국내 여행 지도, 혼자 국내 여행, 국내 여행지 베스트 10, 6월 국내 여행, 국내 여행사, 국내 여행 추천, 여름 국내 여행, 이렇게 뜨네요. 아무튼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이런 글들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인이 여행지라는 글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국내 여행을 했을 때 그냥 여행지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동 완성으로 해준 제목을 추천된 이 글 제목들을, 추천 키워드를 보시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제목을 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네이버 블로그 교육을 뭐 유튜브나 다른 이제 강의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부분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데,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로 들어가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면 네이버 광고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 이제 네이버에 실제로 광고를 하시는 광고주님들이 참고하시라고 통계나 뭐 이런 것들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돈을 내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가입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키워드 도구라고, 여기로 가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실 수 있고 그 검색에 월간 검색량을 보여줍니다. 아까 한번 봤던 국내 여행을 한번 쳐볼까요? 국내 여행을 조회하면 제일 많이 뜨는 게 뭘까요? 국내 여행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월간 검색 수를 정렬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뒤쪽에 월 평균 클릭수와 클릭률 같은 경우는 광고를 붙였을 때 광고에 얼마나 클릭을 하고 그 검색을 한 만큼 클릭을 얼마나 하고 클릭률이 얼마나 되고 경쟁도가, 광고를 붙이는 경쟁도가 얼마나 높고 이런 건데, 일단은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내가 광고를 붙여서 이걸 할 게 아니라면 참고만 하시고요.
월간 검색 수가 많은 글이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글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문제는 조회수가 만 이상 되는 글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글을 텍스트를 적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경쟁에서 이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회수를 가진 글들, 뭐 5,000 이하의 글들을 찾아서 500 이하의 글들을 찾아서 뭐 글을 작성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말 그대로 검색 수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그 글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양이 적은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쓰시라는 내용인데, 이 맞는 내용이긴 한데 그걸 너무 일일이 신경 쓰면서 글을 하기에는 좀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은 이 연관 키워드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국내 여행 키워드 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목을 정할 때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해야겠다 라는, 국내 여행에서 속초 호텔, 부산 여행, 뭐 부산에 많이 가시나 봐요. 국내 여행 주제로 글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 부산 가볼 만한 곳, 이제 부산 여행지도 있지만 부산 가볼 만한 곳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일단 검색을 비교를 해볼게요. 부산 가볼 만한 곳이 지금 2만, 월간 검색 PC가 2만이고 모바일이 20만이네요. 부산 여행지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 여행지. 부산 여행지라고 블로그에 제목으로 쓰시고 싶으시면 부산 여행지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가볼 만한 곳이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랭크가 높고 1방문자 상위 랭크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글을 잘 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 가볼 만한 곳이라고 당당히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방문자 수도 많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이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고 자기가 상위 랭크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검색량이 조금이나마 있는 이 키워드를 들어가서 받고 싶다 하시면 부산 여행지라는 키워드도 괜찮습니다. 저는 부산 가볼 만한 곳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걸 참고하시면 글 쓰시는데 제목에 있어서 조금은 검색량이 많은 제목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으로 사용하려는 키워드 검색 시 결과값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네이버 네이버 검색에서 본인이 원하는 검색을, 국내 여행을 했을 때 이 검색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정할지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한번 뽑아내라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추천 국내 여행지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추천 국내 여행지라고 했을 때 다른 블로거들은 어떻게 글을 쓸까요? 일단 뷰 탭을 보셔야겠죠. 여기서 국내 여행지 추천, 국내 여행지 추천, 국내 여행지 추천, 국내 여행지 추천.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추천 국내 여행지라고 쓰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국내 여행지 추천이라고 쓰시겠죠. 이렇게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결과값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런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방문자 많은 블로그의 인기글을 보시고 그걸 분석하셔가지고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보시라,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아까 국내 여행지에 대한 글을 잘 쓰시는 분을 좀 한번 봤었는데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가을 국내 여행지, 일상탈출님이네요. 일단은 뭐 잘하시는 분인지 못하시는 분인지는
일단 1방문자 수를 보면 알겠죠. 이 정도면 하루에 10,000명, 뭐 9,000명 뭐 이렇게 오시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블로그 잘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의 인기글을 보시려면 모바일 버전으로 보셔야 돼요. 모바일 버전으로 http 다음에 m.을 넣으시면 모바일 버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블로그의 인기글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한번 내려보시면 블로그 인기글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쓰고 있는 제목의 키워드를 한 번씩 뽑아 봅시다. 여기 가을 단풍 명소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세 단어의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속리산 세족길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울긋불긋은 아닙니다. 일단은 형용사고요. 그냥 울긋불긋 속리산 세족길이라고 검색하시는 분은 없겠죠. 일단은 속리산 세족길, 가을 단풍 명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한번 참고해서 다른 사람의 인기 글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참고해서 키워드를 찾아보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